안녕하십니까. 전 청담정보기술에서 가상화 컨설팅 일을 하고 있는 현영철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토크 IT 컨셉을 좀 잘못 이해했을 수도 있는데 굉장히 좀 블라블라한 얘기들을 좀 준비를 했는데 그런 부분들은 대부분 다 건너뛰고요. 스킵들을 빨리 하고 정작 중요한 고객 사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설명을 하고 질문들을 좀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런 환경을 쓰시는 고객분들은 없으실 거라고 생각이 되시고요. 이미 2009년도에 현재 가상 환경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 가상 머신들의 숫자가 물리적인 서버들의 숫자들을 압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미 6년 전의 이야기들이고요. 2012년도에는 비슷한 상황이 한 번 더 발생이 됐는데요. 물리적인 피지컬 스위치에 연결이 되어 있는 포트 수보다 가상 환경에서 사용이 되는 가상 스위치에 연결이 되어 있는 포트 수가 상당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가상화라고 하는 것이 먼 얘기 혹은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얘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상 환경의 초창기 가상 환경은 정말 중요하지 않은 서버들, 그냥 테스트 용도나 개발 용도 이런 서버들 위주로 통합을 해서 괜찮네 정도를 사용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몇 년 전 그리고 오늘날까지 보면 대부분의 미션 크리티컬한 업무들이 가상 환경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저희 고객 사례 역시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를 사용을 하시던 고객분이었었고요. 가상화 통합 환경은 크게 두 가지 요소로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서버 운영 체제를 사용을 하는 서버 가상화,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요즘에 굉장히 말들이 많은 VDI, 가상 데스크톱이라고 하는 두 가지 영역이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하는 두 가지 영역은 물리적인 구성, 틀린 점이 없습니다. 물론 사용하는 방법이나 접근을 해가지고 유저가 누군지에 따른 그런 부분들 차이점은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물리적인 서버, 센 스위치, 스토리지 로 구성이 되게 되고요. 그 위에 가상화 소프트웨어, VMware라고 하는 가상화 소프트웨어가 설치가 되고 그 위에 운영하는 운영 체제가 서버용 운영 체제인지 데스크탑용 운영 체제인지에 따라서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가상화를 했을 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스토리지입니다. 스토리지의 성능과 스토리지의 어떤 퍼포먼스로 인해 가지고 전체 시스템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스토리지 위주로 반드시 어떤 깊은 고민들을 한 번씩은 해보셔야지 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이미 2000년 초반보다 오늘날의 CPU라든가 기타 다른 요소들의 성능, 발전 속도를 보면 CPU는 30배가 빨라졌습니다. 그리고 메모리는 16배, 네트워크는 아직 접해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접해봤거든요. 40G 기반의 센 환경 아니면 56G 기반의 이더넷 환경들을 저는 접해봤는데 네트워크는 400배가 빨라졌습니다. 하지만 스토리지, 더 나아가서 이제 디스크 쪽에 확인을 해보면 7200rpm, 1000rpm, 15000rpm 디스크의 성능적인 측면보다는 어떤 용량적인 측면에 있어서 발전을 한 것이 저는 사실이라고 보는데요.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CPU가 어떤 일을 하나 처리하는데 1초의 시간이 소비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 일을 메모리나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처리하기 위해서는 메모리는 36초, 네트워크는 8시간, 그리고 디스크에서 이 일을 처리하는 데는 138일이라는 시간이 소비가 됩니다. 그만큼 스토리지 관점에서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어떻게 보면 기존 스핀들 디스크를 사용을 하는 환경이 올플래시 환경으로 만약에 전환이 되신다면 굉장히 성능적인 측면이나 다른 이점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스토리지 부하 스타일도 좀 다양해졌습니다. 예전에는 굉장히 그냥 스테디한 그런 워크로드들이 대부분 운영이 됐다면 오늘날의 VDI나 이런 환경들은 특정한 시점, 아침 9시 출근할 때, 점심 먹으러 갈 때, 퇴근할 때 이런 상황들에 있어서 이제 피크를 치는 어떤 그런 I/O 패턴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을 커버하기 위해서 지금까지는 아까 앞서서 말씀을 해주셨던 하이브리드 형태의 스토리지들을 사용을 해서 사용량이 높은 것들은 캐시나 SSD 기반의 동작이 되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일반 SAS 디스크나 SATA 디스크에서 운영이 되는.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가장 궁극적인 해결책은 올플래시라고 보거든요. 그런 고민 필요 없이. 저희가 작년 이맘때쯤에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완료가 됐던 고객 사이트가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라고 하는 고객 사이트인데요. 한국소비자원은 기존의 내부 영역, 외부 연계 영역, 외부 영역이라고 하는 세 개의 분리되어 있는 영역에 AIX와 솔라리스, 그리고 리눅스, 윈도우, 다양한 시스템들을 물리적인 환경에서 운영을 하고 계셨습니다. 고객 담당자와 저희가 두 달여간에 걸친 분석 작업이랑 컨설팅 결과를 통해 가지고 각각의 영역별로 X86 기반의 서버 도입을 하셨고요. 거기에 이제 VMware 기반의 가상 환경을 구성을 하셨고
고객 담당자분께서 제일 많이 고민을 하셨던 부분이 기존의 유닉스 환경에서 운영이 되고 있던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이 성능, 이거를 어떻게 보장을 할 건지, 그리고 가용성에 대한 부분들 어떻게 할 건지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시다가 스핀들 디스크가 아닌 SSD 방식의 어떤 스토리지를 도입을 하자라고 이제 결론을 내고 지금까지 이제 구성이 다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각각의 영역별로 사용되고 있는 전체 물리적인 시스템은 60여 대가 됐었고요. 추가적으로 20대 정도의 가상 머신이 늘어날 것까지 감안을 해가지고 전체 사이징을 진행을 했고요. 그 결과 X86 기반의 서버가 8대, 그리고 각 영역에 올플래시 스토리지들이 한 대씩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내부 가상화 영역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전체 서버는 4개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해 주셨던 그 기존의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성능, 그 한국 소비자원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사이즈가 굉장히 크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객 담당자 입장에서도 어떤 IOPS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니라 어떤 레이턴시에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을 하셨었고요. 레이턴시가 낮으면 낮을수록 좋겠다. 1ms 이하면 가장 좋지 않겠냐라고 이제 저한테 말씀을 해 주셨고요. 그 결과 올플래시 스토리지인 퓨어 스토리지를 도입을 하시게 됐고요. 그 성능 수치는 제가 이제 다음 페이지에서 좀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유닉스 머신들에서 제공이 되던 가용성에 대한 부분들은 가상화로 통합을 하시면서 VMware에서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는 고가용성 기능들이 있습니다. 가상화를 이미 운영하고 계시는 뭐 청취자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뭐 HA라든가 뭐 FT라고 하는 기능들이 있는데 어떠한 상황에서도 다운타임이 발생이 되면 안 되는 서비스들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서비스들이 그 대국민 그 서비스용인 데이터베이스가 이제 그러한 상황이었었는데요. 그러한 서비스들은 하드웨어 FT라고 하는 기반의 어떤 무정지 서버를 사용을 해서 DB 서버들을 운영을 하셨고요. 지금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는 40G 기반의 센 환경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부만. 그러니까 지금은 스토리지하고 이제 전체는 10G 기반의 이제 아이스카시 네트워크로 연결이 되어 있지만 서버하고 서버끼리의 통신 아니면 뭐 V모션이라고 하는 마이그레이션을 위한 네트워크들도 40G 기반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향후에 스토리지 쪽에서 40G가 제공이 되는 인터페이스라든가 어떤 그런 것들이 제공이 되면 단순하게 케이블만 바꿔 꽂으면 40G 환경으로 전환이 될 수 있게 구성했습니다. 굉장히 재밌었던 것 중에 하나가 저희가 이제 제안을 하고 이제 구성을 함에 있어서 제안 요청서에 있는 내용 중에 이쪽 왼쪽에 보이는 전체 시스템들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제 렉 하나에 다 구성이 되는데 렉 전체가 나갔을 때 서비스를 10분 안에 복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요구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각각의 영역에 인하우스 DR 형태로 선택적으로 이제 가상 머신들만 재복구 환경을 구성을 하셨습니다. 이게 이제 실제 소비자원의 이제 구성도인데 뭐 고객 데이터다 보니까 제가 좀 뿌옇게 색칠을 했습니다. 실제 이제 엊그제 저희 엔지니어를 통해 가지고 제가 실제 그 소비자원에서 사용되고 있는 퓨어스토리 관리 화면 내용을 좀 캡처를 해봤습니다.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일단 디스크 레이턴시, 스토리지 레이턴시가 0.26ms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복 제거율은 4.6대 1를 보여주고 있고요. 저도 처음에 이거 스토리지에서 보여지는 것만 이렇게 보여지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스토리지가 아니라 ESXi 호스트에 접속을 하셔가지고 ESX 탑이라고 하는 명령어를 통해서 레이턴시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ESXi 호스트 자체에서 확인할 수 있는 레이턴시도 1ms가 안 되는 이런 수치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제가 가상화 통합 프로젝트를 많이 해보고 많은 상황들을 봤는데 1ms 이하의 뭐 80여 대의 가상 서버가 운영이 되는 환경에서 1ms 이하의 레이턴시를 보여주는 시스템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관련돼 갖고 각각의 그 어떤 스토리지 벤더나 뭐 하드웨어 벤더들에서 베스트 프랙티스들을 분명히 제공을 하는 게 있으실 거예요. 제가 요거를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스토리지의 멀티패스 관련된 방식들이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는 것들이 있지만 각각에 맞게 설정이 되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것이 아까 그 어떤 분이 질문을 뭐 유지보수나 지원하는 엔지니어 관련된 얘기를 해주셨던 것 같은데 보통은 제가 이제 미팅을 가서 어떻게 구성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협의를 하는 자리에서는 이런 내용들이 안 나옵니다. 기존까지 제가 접해봤던 다른 뭐 엔지니어들은. 하지만 퓨어 스토리지를 지원해줬던 엔지니어분들은 이러한 다양한 상황들을 먼저 가상화를 알고 그 SSD 스토리를 이해하고 이러한 상황들을 가상화 엔지니어인 저한테 먼저 요청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던 부분이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기존 가상화 VMware에서 이제 설정돼 있는 어떤 디폴트 설정값들, 스토리지나 디스크의 고급 설정값들은
기존의 일반적이었던 어떤 스핀들 디스크에 맞춰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 플래시를 사용하는 환경에서는 반드시 이러한 값들이 최적화된 값으로 설정이 돼야 되는, 그래야지만 방금 앞서 보셨던 그 1ms 이하의 레이턴시나 이런 것들이 그런 목표를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프로젝트가 완료된 이후에 이제 고객 저희 인터뷰를 했는데 피드백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 다른 것들 다 제외를 하고 가상화와 퓨어 스토리지의 조합은 최고의 선택이었다라는 이제 그런 피드백을 받을 수가 있었고요. 원하셨던 1ms 이하의 레이턴시, 그리고 기존의 수분 30분 정도가 걸리던 DB 쿼리 작업들이 30초 이내로 줄어든 이런 직접적인 효과들을 보실 수도 있었습니다. 좀 빠르게 달려온 것 같은데요. 마지막은 제가 직접 경험을 해본 퓨어 스토리지는 어땠는지 설명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무중단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무중단 컴포넌트 교체 다 된다고 하세요. 하지만 제가 지금까지 접해본 대부분의 어떤 스토리지나 그런 쪽에서 얘기를 하는 것들은 무중단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가 되지만 권고하는 사항은 전부 다 셧다운을 하고 IO가 없을 때 하는 것이 좋습니다라는 그런 권고 사항들이었었거든요. 근데 퓨어 스토리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직접 업그레이드 작업을 한번 수행을 했는데 아무런 레이턴시 변화라든가 어떤 성능 저하 없이 정말로 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었거든요. 그런 것들도 있고 가상 환경에 있어서 그 중복 제거는 어떻게 보면 저는 필수인 것 같아요. 그 VDI가 됐던 아니면 서버 가상화가 됐던 동일한 이미지를 그 같이 저장을 하는 스토리지 레벨에서 어떤 중복 제거 기능이 제공이 된다면 굉장히 그 비용적인 면에서나 아니면 어떤 공간적인 면에서 이점들을 누리실 수 있을 것 같고요. VMware를 사용을 해보셨던 청취자분들이나 다른 분들께서는 스냅샷이라고 하는 기능을 아실 거예요. 어떤 작업 가상 머신에 변경 작업을 하기 전에 스냅샷을 찍고 변경된 이후에 이제 잘 됐는지 안 됐는지를 판단을 해갖고 반영을 시키거나 잘 안 됐으면 그 이전 상태로 돌아가는 그런 기능들이 있는데 소비자원에서는 스냅샷을 거의 사용을 안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도 굉장히 접해보지 못했던 그런 상황들인데요. 보통 클론이라고 하는 그 작업이 있습니다. 가상 머신 하나를 동일하게 복제를 하는 VMware 기능인데요. 그 클론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대부분 제가 경험해봤던 거는 가상 디스크라고 하는 그 사이즈 100기가, 200기가 그런 것들에 따라가지고 굉장히 속도 차이가 많이 났었는데 클론이 디스크 사이즈에 상관없이 5초면 다 완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냅샷을 찍을 거 전부 다 그냥 클론 작업을 수행을 해놓고 다른 작업들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건 정말 충격적인, 잘 접해보지 못했던 그런 것들인데요. 이런 화면들 아마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그 가상머신이나 아니면 물리머신 부팅할 때 밑에 이렇게 이제 진행 스테이터스가 지나가는, 저희가 보통 이제 지렁이라고 얘기를 하는, 저희들끼리 얘기를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지렁이가 한 번 지나가기 전에 부팅이 완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렁이가 완성되기 전에 이런 상황들이 저는 굉장히 충격적이었거든요. 지금까지 이제 봤던 모든 상황들은 부팅이 오래 걸려요. 부팅이 얼마나 걸려요. 이거 지금 가지고 계신 환경에서 지렁이가 지나가기 전에 부팅이 되는 환경을 만드실 수 있다면 저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제가 경험했던 이런 상황들을 저뿐만이 아니라 청취자분들이나 이제 다른 분들이 한 번 더 이렇게 그 경험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했던 내용들이고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좀 몇 가지 질의응답 좀 갖도록 하겠죠. 네. 그 아까 이제 서버 가상과 데스크 가상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나라 사람이 이런 거 좋아하죠. 그 중에서 어떤 게 더 잘 맞아요? 일단 제 개인적인 판단은 둘 다 적합하긴 하지만 좀 더 나은 거는 VDI가 아닐까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VDI는 그 하나의 단일 그 데스크탑 OS를 가지고 굉장히 많은 수의 이제 공유를 해서 쓰는 구조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중복 제거율 그리고 아까 그 특정 시간대에 이제 피크가 치는 I/O 패턴들의 대응을 올플래시 스토리지가 좀 더 적합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네. 여기 이제 소비자 보험 같은 경우는 이제 U2L 프로젝트도 같이 한 거죠? 네, 기존에 하는데 이런 거 말고 기존에 이미 우리나라에 이제 VDI가 구축된 데가 굉장히 많잖아요. 여기처럼 이제 관련된 말고 이미 기존에 구축된 데에도 뭔가 이게 올플래시 스토리지가 퓨어스토리지 같은 것이 들어가면 궁합이 잘 맞고 들어가는 데서 뭔가 쉽게 그것이 셋업 같은 건 쉽게 될 수 있다고 보시는지 어떠신지. 실제 여기 사례는 안 넣었는데 지금 이미 그 기존 노후화된 이제 스토리지 교체 프로젝트 진행 완료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거 같은 경우에 어차피 VMware에서 이제 무중단 이관이라든가 이런 작업들이 수행이 되기 때문에 단순하게 퓨어 스토리지를 기존 센스위치에 연결만 하고 분류만 할당을 하고 전환을 하는 굉장히 쉽게 전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